설마 했던 오윤희까지 죽어버렸네요. 다 죽입니다. 시즌3까지 오면서 예측이 불가능해진 드라마. 치킨과 함께 보는 분들도 많으시죠? 믿지 못할 출생의 비밀. 혹시 이 닭은 나와 사촌이 아닐까? 내가 듣고 있는 이 다리가 왼쪽 닭다리인가 오른쪽 닭다리인가? 그런 쓸데없는 예상은 필요가 없어졌죠. 섣부른 예측과 편견을 내려놓고 그저 매주 금요일 밤 작가님이 써내려가는 살해와 부활의 현장을 지켜보는 것. 그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입니다. 오윤희가 진짜로 죽어버린 것에 대해 쌍둥이다, 가짜 모형이다, 3D 프린터로 시체 뽑았다, 사나고가 만들었다 등등 말들이 많은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나중에 혹시 부활시킬지 몰라도 당장은 죽은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쉽게 믿지를 않죠. 칼로 찔러도 안 죽었다고 생각하고 물에 빠뜨려도 안 죽었다고 생각하고 불에 태워도 안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니 이 드라마에는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불사신 만렙 캐릭터들만 존재하네요. 이번에도 시청자들이 안 믿을 수 있으니 오윤희의 시체까지 나오고 장례를 아주 오래오래 치르는 정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니 안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네요. 오윤희는 차를 밀면서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외상이 없다고 보도되네요. 다리를 다친 건 크나큰 단서인데 뉴스의 내용과 다르다? 그렇다면 시체를 누군가 바꿨다는 얘기? 어쩌면 그 바꿔치기 된 시체, 즉 오윤희의 얼굴을 그대로 하고 있는 그 시체의 정체는 꽤나 충격적인 누군가일 수 있습니다. 차차 풀어보겠습니다. 만약 오윤희가 부활대기 없이 진짜로 죽은 거라면 그건 명백히 천서진의 소행이 맞습니다. 맨날 가짜 1등이었던 천서진이 올해 숙성된 열등감으로 오윤희를 밀어버린 게 화면에 똑똑히 나왔죠. 재밌는 건 은별이가 깨어나면 엄마의 이런 짓을 다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은별이가 차 안에서 계속 잤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은별은 지난번에 주단태가 트로피로 베로나를 내리찍는 걸 끝끝내 기억해냈던 아이입니다. 또 이번 예고편에 어떤 기억 때문인지 몰라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죠. 하은별은 천서진이 오윤희를 죽인 걸 알게 될 겁니다. 천서진이 오윤희만 죽였나요? 자신의 아버지이자 하은별의 할아버지, 청와재단 이사장이었던 천명수도 죽였었죠. 하은별의 입장에서는 자기 엄마가 무려 2킬령 데스, 친추걸 닦아요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누구보다 잘 죽이는 사람입니다. 하은별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까요? 도저히 싸가지 굽보기 어려울 것 같았던 이민혁이 이번 장례식장에서 갑자기 개가 천선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작가님이라도 자라나는 아이들만은 좀 좋은 이미지로 끝내고 싶겠네. 성인 대다수가 비정상인데 아이들까지 똑같이 끝내면 그건 정말 너무나도 암울합니다. 만약 앞으로 이민혁이 착해진다면 하은별은 더 착해져야 됩니다. 목숨을 바치면서 자기를 살려주었던 오윤희 아줌마, 그런 오윤희를 피도 눈물도 없이 밀어버린 자기 엄마 천서진. 하은별은 그런 엄마를 증오하고 본인은 갱생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먼 얘기이긴 하지만 천서진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면 하은별의 할아버지 천명수를 죽인 것과 오윤희를 죽인 것 모두에 대한 벌을 받는 셈입니다. 하은별이 차 안에서 보기만 했을까요? 듣기도 했을 겁니다. 작가님께서 언젠가부터 즐겨 사용하시는 심수련의 망명 홀로그램. 저는 멀리서 누가 빔 프로젝트로 쏘는 줄 알았습니다. 오윤희가 차를 밀면서 그 헛것 심수련에게 했던 말. 언니의 친딸이 살아있어. 주석경, 민설아랑 쌍둥이. 보통 속마음을 보여줄 때는 마음속의 얘기를 나레이션으로 표현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때 오윤희는 마치 극정계상 누가 들어야 된다는 듯 굳이 입으로 대사를 했습니다. 그럼 하은별이 다 들었을 수도 있죠. 요새는 뜸하지만 하은별은 머리만 베베 꼬고 고함 지르고 맨날 정신 나가 있는 것 같아도 은근히 중요한 패를 쥐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엄마가 할아버지를 죽인 것, 오윤희 아줌마까지 죽인 것, 그리고 주석경이 심수련의 친딸이라는 것. 하은별이 차 안에서 그냥 잠들었던 게 아니라면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주단태와 천서진은 하은별한테 아주 잘 보여야 하죠. 만약 제주도 연돈 돈가스가 먹고 싶다고 해도 사다 줘야 됩니다. 지리산 흑돼지가 먹고 싶다고 하면 조비서를 시키면 됩니다. 경찰이 오자 주단태는 황급히 서류를 챙겨 차를 떠납니다. 유전자 검사지. 그런데 그 안에 드는 건 놀랍게 맛있게도 활용각 전단지, 배달짜장 2,000원. 유전자 검사지를 열었는데 중국집 찌라시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주단태네 집 냉장고에 그 전단지 붙어있는 거 나오면 재밌겠네. 놀라운 건 배달짜장의 가격이 2,000원, 배달비 3,000원을 더해도 단돈 5,000원. 어쩌면 취미로 장사하는 분, 혹은 건물주, 놀긴 뭐한 노건이가 거기서 탕수육 튀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활용과학에 빡친 주단태가 진짜 서류를 찾아오라고 조비서한테 시킵니다. 금괴까지 보너스 받을 정도로 이번에는 일을 잘하는 조비서. 금세 물에 빠진 오윤희의 시체에서 오리지널 유전자 검사지를 챙겨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젖어 있습니다. 오윤희는 젖었는데 검사지는 멀쩡하죠. 고급 방수 페이퍼이거나 날아가던 철새가 물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 서류의 존재는 은별이도 모릅니다. 은별이는 천서진과 오윤희의 목소리를 보고 들었을 수는 있지만 서류는 보지 못했죠. 주단태의 집에 고이 모셔져 있을 그 서류. 누가 발견하게 되는지에 따라 폭풍 같은 전개가 몰아치겠네요. 주단태가 갖고 있는 건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죽인 주애인의 친모, 범행 증거가 담긴 김미숙의 전화기. 유동필이 그토록 놓였던 휴대폰인데 이제 주단태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재밌는 건 이제 주석경이 쫓겨나고 주애인이 그 방을 쓰게 되죠. 주애인은 자신의 친모를 죽인 주단태와 한 건물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주애인은 이제 언제든 그 전화기를 발견하고 진실과 마주할 준비. 자기 엄마를 죽인 주단태한테 빡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빡친 주인이 주단태를 부르면서 마시는 음료는 주시. 믿었던 백중기는 탐욕에 눈이 멀었네요. 세금도 안 뗀 노건니의 10조. 그 10조를 노리고 한국에 온 겁니다. 10조면 2,000원짜리 배달짜장이 50억 그릇. 활용각에 전부 태우고 짜장소스에 너는 그냥 묻혀주거라. 믿었던 만큼 실망도 크네요. 심수련이 백중기한테 그 10조를 뺏기기 전에 책 속에 든 돈 봉투를 빨리 발견해야 될 텐데요. 너무 걱정되는 건 심수련은 독서 습관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선물 받았으면 보는 신용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책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살죠. 그 10조는 과연 누구에게로? 다음 주를 기다리게 되는 이유입니다. 하윤철은 역시나 누군가의 지시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전화통화 대사가 하나도 안 들리죠. 음성 변조기기가 완전히 싸구려입니다. 둘이 뭐라고 떠들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하윤철은 그 낯선 사람이 불러서 찾아간 곳에서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예고편을 보면 당연히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공간인 것 같네요. 지금 오윤희는 천서진이 죽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지만 언제든 반전의 가능성은 있죠. 만약 천서진은 오윤희를 죽이지 않았다. 오히려 구해온 것이다. 그렇게 천서진이 구해온 오윤희를 하윤철이 살리는 거면 그야말로 대박 반전입니다. 부부가 함께 아주 보람찬 일을 해내는 거죠. 일단 그 가능성 잠깐 미뤄두고 더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예상대로 그동안 하윤철을 지시했던 건 로건니, 그리고 이제 하윤철이 살려야 하는 건 오윤희. 이런 그림의 가능성이 더 큽니다. 노건니는 천서진을 감시하기 위해 진분홍도 심었던 인물이죠. 자기는 일 안 하고 다른 사람 시켜먹기를 좋아합니다. 그랬던 노건니가 하윤철도 주단태한테 일부러 심어놓은 거라면 그의 성격과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바깥 흉내라고 주단태한테 심어놓지는 않았겠죠. 하윤철은 그동안 주단태의 모든 증거를 수집했을 겁니다. 그 증거는 진분홍이 그랬듯 결정적인 순간에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주단태의 범행을 만천하에 알리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은 시청률 절정, 완전 위기의 순간. 심수련이 크나큰 위기에 빠졌을 때 하윤철이 그걸 뒤집어 줄 수도 있는 거죠. 하윤철은 지난 법정에서도 같은 역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소신발언, 그런 거 잘하죠. 노건니가 심어놓은 하윤철. 그렇다면 이제 그 하윤철이 살리는 게 누구인지가 궁금합니다. 스포된 사진으로 봐서 일단 하윤철은 노건니의 화상흉터를 수술해주는 것 같네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화상흉터 수술을 하윤철이 합니다. 하윤철이 성형외과 전문인가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 드라마의 이론대로라면 쌍꺼풀 수술이 필요하신 분, 동네 치과나 소아과 아무데나 가시면 됩니다. 이가 흔들리는 분, 항문외과로 가시면 됩니다. 이제 종종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드라마죠. 노건니를 치료했었던 하윤철이 이제 오윤희까지 살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윤희는 분명히 죽었고 장례까지 치렀는데 어떻게 시체가 거기 있을 수 있을까요? 이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어쩌면 아주 뜻밖의 상황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건 바로 시체 바꿔치기. 우리가 동네 영화실에서 시체 바꿔치기 하면 깜빵가지만 이 드라마에서는 그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럼 베로나가 절한 사람은 자기 엄마가 아니라 다른 시체라는 얘기. 아르마니 샤니 짝퉁도 아니고 짝퉁 시체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나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짝퉁 시체여도 어떻게 얼굴까지 오윤이랑 똑같나? 저는 지난번에 짤막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죽을 만큼 화장실 급한 사람 아니면 누구나 부담없이 볼 수 있는 2분 40초짜리의 영상. 그 영상의 핵심은 주단태의 여동생이 곧 출연한다는 내용이죠. 저의 예상이나 뇌피셜이 아닙니다. 캐스팅까지 확정된 100% 팩트.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단태의 여동생은 무조건 출연합니다. 그 영상은 놀랍게도 그 여동생이 오윤일 거라는 댓글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되나 싶을 만큼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줏대없이 대세를 따르는 삐딱 비유. 그럼 주단태의 여동생이 오윤이라고 가정하고 그 시체 사건을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마무리는 천서진이 했지만 먼저 죽이려고 했던 건 주단태, 천서진 둘 다 범인인 거죠. 2. 알고 보니 죽은 건 오윤이가 아니라 주단태의 여동생. 오윤이랑 똑같이 생긴 주단태의 여동생. 생긴 건 오윤희인데 어떻게 주단태의 여동생이냐. 정상적인 사고로 바라보면 일단 말도 안 되긴 합니다. 그런데 심수련과 나혜교, 무슨 인터스텔라도 아니고 심수련과 똑같이 생긴 나혜교가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그 당시에 상상이나 한 분이 있었을까요? 같은 맥락에서 오윤희가 진짜 주단태의 여동생은 아니지만 주단태는 오윤희랑 똑같이 생긴 여동생이 있었다.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단태는 심수련인 줄 알고 나혜교를 죽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나혜교는 주단태가 사랑했던 여자였죠. 자기 손으로 사랑했던 사람을 죽인 겁니다. 만약 이번에도 주단태가 죽인 게 자기 동생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야말로 크나큰 멘붕. 제대로 인과응보당하면서 천서진과 사이좋게 깜빵을 가게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하윤철이 지금 살리고 있는 건 오리지널 오윤희. 이 모든 걸 중간에서 계획한 사람은 바로 로건니. 이렇게 결론이 나네요. 이제 맞추는 거에 대해선 내려놨습니다. 그냥 하나의 가능성으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